자, 그럼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2주 전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정당 지지도는 네. 붙었습니다. 34대 아하. 34. 그러면은 이게 포인트만 수치만 보면은 국민의힘이 1% 포인트 내려왔고 예. 민주당이 2% 포인트 올라갔다. 올라갔죠. 그래서 만났다. 예. 34로. 그런데 이게 뭐 거의 몇 달 동안 네. 두 정당이 다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다. 예, 작은 네. 이런 출렁출렁 흐름이 좀 보여서 민주당이 좀 더 출렁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봤었는데 사실 크게 보면 여기 저 뭐죠 전대 컨벤션이라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컨벤션 효과를 좀 누렸던 그 기간을 제외하면 그냥 쭉 가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무당층도 사실은 예 적지 않이 잡히고 있다. 아. 예, 여기 보시면은 무당층이 지금 요 정도 수준이죠, 요즘. 그러면 한 30%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아, 무당층이 예, 예. 30%다. 예, 여기 보시면 무당이 27 나왔죠. 네. 30%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죠. 정상이죠. 예. 아. 무당층이 이거보다 더 나와도 정상입니다. 무당층이 40까지도 정상이라고 봐야죠. 예. 네. 그래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의 지지도 예, 이거는 이제 붙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 이제 연이어서 많이 맞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고 체포동의안 이번에 표결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도 글쎄요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조사를 보면 되게 높게 나오고 뭐 네네. 막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갤럽도 것과- 지금 보니까 기울기가 예, 예. 올라가고 올라왔죠. 3%, 그러니까 3주 전 대비 한 3% 포인트 더 올라왔는데 네. 예, 이런 경우에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음. 사실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 야당으로서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네. 상당히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야당이나 핸디캡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 정도로 나오는 건 선전하고 예. 있고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죠. 어. 게다가 뭐 뭡니까 네. 지난주에 같이 이제 분석을 해봤지만 음. 사실 그 다른 문항을 다 소거하고 네. 그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 아주 높은 사람들만 잡아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약간 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 그러면 선거 국면에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그 정도보다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뭐 먹을 수 있는 정도를 덜 먹고는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빠질 만큼 다 빠졌다는 거죠. 악재로 인해서 빠질 만큼 다 빠졌다는 거죠. 지금 언급되는 악재로 네. 예, 깎일 만큼은 다 깎인 상태가 이 정도다. 음. 그렇게 봐야지 됩니다. 돈봉투 의혹 뭐 지금 보면은 뭐 20명 더 있다. 뭐 차례로 부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원들이 차례차례 소환되는 그런 장면들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진짜 드라마틱하게 막 빠지고 이런 일은 그 사안에 있어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슈 피로감이 그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많이 누적이 돼서 네. 사실 그렇게 수사를 한다는 건 많이 있었거든요. 수사 자체만으로도 하방 압력을 받는 게 맞는데 지금 눌려 있는 건 맞아요. 수사 자체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깎인 게 여기예요. 아, 그러면은 그랬더니 전부 다 무죄. 이러면은 이게 반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예, 피어오른다. 예. 그런데 봤더니 줄줄이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뭐 의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네. 잡혀갔다. 실제로 뭐 그렇게 유죄가 판결이 났다.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게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는 지금 수준에서.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한 가지 여기 재미있는 게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재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 예. 재밌다고. 저는 재밌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네. 국민의힘 대표 역할 수행평가입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김기현 것도 있었군요. 29 나왔습니다. 아, 대표. 이 숫자만 보시죠. 예전에 그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표 네. 대표 시절 52, 예. 아, 박근혜 52, 52. 김무성 41, 예. 이준석 37, 네. 그래요. 김기현 29입니다. 비교가 되네요. 이준석 대비도 상당히 좀 낮죠. 이준석보다 8% 포인트 낮습니다. 낮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야당 이거 뭐 여당 때도 있었겠지만 예. 네. 여기서는 여당 때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 아하. 이재명 32. 네. 쟁쟁한 인물들 김한길 20,
문재인 18입니다. 아, 문재인 대표 시절보다 더 높네요. 예, 오차범위 고려하면 네. 지금 최근 5명 대표하고 비교했더니 상위권이에요. 아하. 차이가 없어요. 송영길, 한명숙과 잘하고 있다. 그렇네요. 예. 네. 32대 29입니다. 네. 수치로만 보면 이재명이 앞서지 않느냐 하겠지만 둘이 대등하다고 보셔야 돼요. 대등하다. 왜 네. 대등하냐? 3% 포인트 격차니까. 그래요. 그렇죠. 자, 요렇게 보시는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아까 악재 말씀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 네. 제가 봤을 땐 상당한 악재가 그 김남국 의원 그 코인과 관련된 의혹인데 코인. 김기현 의원 아들. 뭐 아들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코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 예. 보유 현황 밝히라고 하니까 예. 법대로 뭐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밥의 그 나물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 코인과 관련된 그 악재에서 네. 완전히 자유롭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 않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악재는 정치권 전체의 악재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악재냐? 국민의힘의 악재이기도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29. 그러니까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가 여기서 더 몰아치려면 예. 아들의 코인 보유 현황 공개하고 봐라 없다. 음. 김남국 의원 코인 그렇게나 많고. 그렇죠. 이거 민주당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탈당시키면 다냐 이렇게 더 공격을 세게 할 수도 있는데 아들 거 공개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이상하네 이렇게 나오게 이게 이제 된다. 비슷하다라는 그 밥의 그 나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네. 자,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평가를 봤더니 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53입니다. 그죠?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평가도 있군요. 예, 여기 53 나왔죠? 53. 김기현 네. 대표 잘하고 있다. 그런데요, 여기 두 정당 지지도가 동률인 상황에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다 32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1입니다. 아까 53이었죠? 네. 8% 포인트 격차죠. 아하. 예, 그렇네요. 예. 이게 음. 오차범위 고려하면은 네. 그건 봐야겠네요. 그런데 네, 네. 예, 8% 포인트 격차가 좀 있는 것처럼 격차가 느껴집니다. 있네. 예. 추상으로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봤을 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관련돼서 이준석보다도 못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악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죠? 두 가지 그렇네요. 예 있습니다. 세 번째 김기현 대표가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발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민 84%는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아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사실은요. 총선을 앞두고 네. 여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지금 안 좋다라는 아.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정치인들이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당을 누가 이끄느냐 그 리더십을 보고 또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투표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간판이 누구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네. 후광 효과, 네. 김기현 대표 후광 효과, 그 둘의 후광 효과와 윤석열 마케팅, 김기현 마케팅이 통하겠느냐? 아, 둘 다 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지지자 중에서 절반 수준입니다. 네. 여기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 중에서 10명 중 6명이니까 여기서는 아. 좀 더 나은 형편이죠. 그렇네. 뭐 전 대표들하고도 비교해 봐도 지지층에서 61% 지지를 받는 모습을 그렇죠. 사실 이제 총선이라는 게 누가 그 집토끼 자기 지지층을 다 모은 다음에 중도를 좀 뺏어오는 그 싸움인데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 지금 수치를 보면은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좀 덜 뭉치게 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거는 이게 국민의힘이 좀 새겨 봐야 되는 그런 부분 같네요. 그래서 이 34대 34를 네. 여기 보시면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번 주 34대 34로 붙었다라고 네. 했을 때 34대 34로 붙었다고 했을 때 네. 과연 그러면 요거는 여당에게는 어떠한 의미 시그널이고 야당인 민주당에는 또 어떤 의미인지를 본다면 네. 지금 여당이 정세에 맞는 메시지와 행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예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악재가 더불어민주당에 많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근데 뭐 수사에 의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악재가 어느 순간 이게 유죄가 없는 것 같다, 죄가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퍼센티지가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합니다.
지금 이 수사 또 이제 재판 상황까지 보고 그렇죠. 약간 의중을 표현하기 주저하는 사람들이 예. 재판 결과 보고 이거 뭐야? 검찰의 얘기가 다르네. 다르네. 라고 하는 순간 지지층이 예. 뛰어오를 수 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네. 조사 결과는 아주 중요한 국민 여론을 지금 정치권에 던지고 있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됩니다.